자, 여러분들 우리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입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항목, 그 다음에 송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항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요 세무조정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 만 공부하시면 법인도 정도 다 끝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 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했죠. 예. 사회 유출 중에서 지금 기사유를 물어봤는데요. 제가 느낌에 기사유는 소득 처분자한테, 소득의 기속자한테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간주임대료, 증빙 누락 접대비죠. 자, 하나 나왔네요, 여러분들. 얘는 증빙이 아예 불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야, 그거는 누구 잘못이야? 그러면 대표자 상해 처분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자야, 네가 관리를 잘못한 거야. 대표자 상해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주임대료 접대비 한도 초과액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법인세 비용은 여러분들 모두 다 뭘로 간다? 네, 기타 사회 유출로 간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여러분, 이 아이도 느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본과 관련된, 그죠? 자본과 관련된 아이들이 있었었어요.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가,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임의평가. 여러분 평가라는 것 자체는 미실현손이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보험 차익,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양도금액, 주식 발행 초과금 정답 나왔네요.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 또 뭐가 있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요런 거는 아니었었어요. 대신 되는 게 예외적인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같은 거. 요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입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이 나와 있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입금 불산입 몇 개를 딱 외우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간주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순자산 증가설이니까 우리는 뭘로 갑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입금 산입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송금 물어봤네요. 송금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송금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거 뜯긴 거죠, 뜯긴 거. 예. 원래 대송금은요, 송금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리고 뜯긴 거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해주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리고 네가 뜯겼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도 초과액 일단 나가리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한테 줬어요. 종업원. 퇴직금을 열나 많이 준 거야.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여금과 퇴직금은 상여금과 퇴직금은 임원에 대해서만 한도 있음. 그죠? 종업원은 한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만 기억하셔도 문제에 나올 만한 유형은 딱 잡혀 있거든요. 자, 3번에 봤더니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거는 어떤 사유가 있겠어요? 우리 늘 결산 수정 분계 때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손실받은 경우 있었죠? 예. 송금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송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형광펜. 평가잖아요, 평가. 대신 예외적으로 무슨 법, 그죠? 요런 것들은 인정해 주고 은행 입장에서 무슨 외화 부채나 외화 자산의 평가 요런 거는 인정해 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평가라는 것 자체는 다 미실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송금 불산입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데 송금 불산입 시킬 거야. 그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주식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아예 결산 수정 분개하지 않고 만약에 대기업이야 그럼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사용자로서 사용자, 사용인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죠. 대표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요거는 뭐냐. 왜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중에 50%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거 있죠?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회사에서 부담해 주니까 복리 후생비 처리하는 거죠. 자,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익의 귀속 시기는 기업 회계하고 거의 90% 유사하다고 제가 늘 강조했죠. 그죠? 다른 것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단기 할부 판매도 여러분들 단기니까 1년 이내잖아요. 그럼 그냥 인도 시점으로 갑니다. 장기 건설은 여러분 건설은 무조건 진행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1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3년 걸렸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수익을 13년 후에 인식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이번 연도에 1층에서 3층까지 건설 완료했어? 그럼 요거를 진행 기준으로 봐서 요 3층까지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진행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진행한 것만큼 수익으로 인식할게. 완성 기준으로 해버리면 13년 후에 완성했어. 그러면 수익에 대한 인식을 13년 후에 할 거냐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기부금은요, 실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2번에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이거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원천징수된 수입이자 있었죠. 요거는 기간 경과 비율에 따라 배분. 이거 발생 기준이잖아. 이게. 이건 발생 기준. 그래서 왜 세무조정 하나 있다라고 했던 거 있었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급받은 날 요걸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결산 수정 분개할 때 여러분들
그 12월 31일자에 뭐 미수이자 미수 수익으로 하죠.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요렇게 회계 처리했던 거 있었죠. 회계는 발생주의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 발생한 부분만큼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했잖아요. 근데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 원천징수 시기의 몽땅 인식, 그죠? 기억나세요? 원천징수 시점에 몽땅 이자 수익 인식, 이게 실제 지급받은 날이잖아.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된 수입이자 이자 수익은 기간경과 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이거는 회계 입장이고 발생주의 입장이고, 세법은 실제 지급받은 날 원천징수 시점에 몽땅 인식한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자, 일단 6번은 별표를 좀 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완전 중요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 겁나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 자, 4번도 좀 보태기 하나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부금은요 실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험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음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2021년 10월 1일 날 어음을 끊었어요. 어음을 5억짜리 기부하려고. 그러니까 어음을 끊은 이유는 뭐냐면 5억짜리 기부금으로 끄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음은 여러분들 만기라는 게 있잖아요. 만기일이 예를 들어서 2022년 예를 들어서입니다. 9월 30날짜야. 만기일이. 그러면 대굴박을 굴려가지고 어떻게 악용할 수 있냐면, 만약에 요 발행일로 지출한 날이 아니라 실제 지급, 지출, 이게 지금 중요시되잖아요. 자, 빨간색으로 형광펜 칠할게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세법은 현금주의야. 권리의무 확정주의라고. 아니, 어음은 2021년 10월 1일로 끊었다? 나 5억 기부할게. 그리고 송금으로 인정받고, 알고 봤더니 만기일이 2021년도 9월 30일. 그러면 이때 빠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당좌예금 잔액이 예를 들어서 0원이었어.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이거? 그렇잖아. 21년도에 기부금으로 5억 송금으로 인정받고 만기일 됐을 때 당좌예금이 0원이야. 이거 기부 못하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21년 어음을 끄는 날짜, 어음을 끄는 날짜에 기부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실제 지출한 날, 결제되는 날. 여러분, 이게 헷갈리신 분들은 실제 지출한 날 뭘로 갈게다는 얘기야? 결제된 날. 그러니까 결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기부금 공제를 못 받죠? 그럼 만약에 만기일 날 결제가 됐어. 예를 들자면 요때 여러분들. 그러면 21년도 5억 기부금으로 송금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22년도 기부금으로 실제 결제된 날, 지출된 날 기부로 가겠다는 얘기야. 기부금은. 왜냐면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접대비예요. 접대비는 발생주의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접대가 발생한 날. 예를 들어서 접대를 여러분들 어음으로 끊었어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똑같은 케이스야. 접대비는. 근데 접대비는 인정해줘요. 그게 왜 그럴까? 느낌을 좀 살리시면 돼요. 느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부가 있고 접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유롭나요? 어떤 사람이 좀 여유로워요, 여러분? 접대는 약간 느낌이 약자 느낌이 나지 않나요? 내가 을이야, 을. 그러니까 갑한테 좀 잘 보여야 돼. 샤바샤바 해야 돼. 그죠? 근데 기부금은요,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강자란 말이야, 강자.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약간 쪼이는 거야.
너 어음 발행한 날로 갈 게 아니라 실제 지급한 날짜로. 너 그러다가 그 어음 결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먹고 튈 수 있으니까 기부금은 실제 결제된 날짜로. 대신 접대비는요. 발생주의를 인정해요. 그 얘기는 뭐야? 접대가 발생한 날.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발생주의를 인정하니까. 약간 접대비는 약자 느낌이 나서 그렇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6번은 일단 별표를 하고 갈게요. 요 손익의 귀속 시기는 기업회계랑 90% 유사해요. 90% 정도. 대신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원전 2번,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다르다는 거. 그거를 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슉 가서 12, 13, 1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은 풀었네요. 2번. 쭉 풀었군요. 그러면 15, 16, 17. 자, 안 푼 거 위주로 좀 가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하고 저장을 해요.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1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조금 못 기다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잠깐 멈춤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15, 16, 17번 같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멈춤해 놓으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백신은 어머머머 백신. 요즘 이 시국과 걸맞는 주식회사 백신 마음에 드네요. 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100만 원과 재산세 10만 원을 납부하고 모두 세금과 공가로 계상했대요. 잘했네요. 대신 저 또 불러오면 여러분들 짜증날 것 같은데 불러와도 돼요?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죠? 세금과 공가를 세금과 공가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구는 나가리입니까? 취득세? 나가리입니다. 취득세는 여러분 요 토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수익 창출에 기여를 못하는 아이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엄청 강조했죠, 여러분들. 자, 원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비용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거를 두 개를 만족하셔야 돼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수익 창출에 기여해야 비용으로 떨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출액, 상품 매출했어. 요렇게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있지. 그게 뭐예요? 사용해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업무 관련성은 문제상에서 주어지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요 수익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린 요거를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 수익 창출에 기여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주면 매출액에 대응해서 우리는 무슨 원가를 빼? 매출 원가를 뺐잖아요. 그죠? 수익 창출에 기여했잖아. 이런 게 뭐가 있겠어? 상품 매출 시 운반비. 여러분 상품 매출할 때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떨 수 있죠. 왜? 상품을 매출했잖아. 수익 창출에 기여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사용해야 또는 팔아야. 그럼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토지 건물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재산세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세금과 공가라는 걸 쓸 수 있지만 토지 건물 취등록세는 아직 미사용했죠. 미사용했기 때문에 어디에다 얹어? 자산에다가 가산 플러스 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대신 사용하면 그때는 비용 처리가 되겠죠. 암튼 자, 이 중에서 100만 원은 나가리 시킬 거예요. 왜요? 100만 원은. 그죠? 취득세니까 아직 사용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송금불산이 100만 원.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럼 여러분 이 100만 원이 지금 바깥으로 나갔어? 이게 포커스죠, 여러분들. 자산에 뭐 할 거야? 가산시켜야 할 것을 모르고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자산에 가산을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보죠, 유보. 근데 왜 플러스 유보입니까? 왜 플러스 유보예요? 토지의 가산. 토지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되잖아. 그지? 요 100만 원을 비용 처리할 게 아니라. 그래서 송금불산입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죠, 여러분들? 송금불산입 앤드 입금산입이잖아.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커스는 뭐야? 비용으로 안 떨 거야. 그걸로 접근하시면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셔도 되지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주셔도 상관없어요. 토지에 더할 거야. 토지에 입금 산입할 거야. 토지에 가산할 거야. 그래서 100만 원 유보. 정답은 일단 4번이에요. 뭐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게 송금 불산입이 맞고요. 입금 산입은 틀려요. 이런 건 없어. 일단 다 무슨 조정이면 되는 거야? 가산 조정이면 되는 거야. 제가 엄청 강조했죠, 여러분들. 자, 16번 또 나왔네요. 입금산입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아까도 했어요. 계속 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쓰다 보면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입금 불산입을 외우자니까 자본과 관련된 자본잉여금이 있었죠. 주발초, 감자차익,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됐었었고요.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뭐 있었어? 미실현. 그죠? 여기에는 이제 평가라는 개념이 있었어. 단 예외로 삐리리 무슨 법에 의한 건 인정. 우리 이렇게 외웠었잖아. 그지 여러분들? 입금 불산입.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였었어? 환급금에 대한 환급 가상금이라 그래서 환급이자라고 있었죠. 환급이자. 주지나 말지. 얘는 무조건 뭐였어? 무조건 입금 불산입이었었잖아요. 대신 조심하실 게 환급된 것은 전기에 송금 여부에 따라 송금된 게 환급됐어? 입금 산입. 송금 오케이? 입금 오케이. 송금 노? 입금 노.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일단 암튼 입금 산입 항목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일단 4번이에요. 왜요? 감자니까 자본이죠. 자본잉여금이죠. 예금이자 당연히 입금 산입이고요. 사업수익 금액 당연히 입금이죠. 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건 우리는 회계 처리를 뭐해? 무상으로 공짜로 줬대. 자산 수중이익 입금 산입 맞아요. 단 예외적으로 이 자산을 그냥 준 이유가 주주가 야, 너 2월 결손금에 보전해? 너 지금 회사 힘들지? 그런 목적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입금 불산입이 되겠지. 그때는. 완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1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나왔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정답 1번 바로 나왔죠? 이게 뭐였었어요, 여러분들? 제재 목적 벌과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했잖아. 폐수 배출 부담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롯데타워 앞에 뭐 꽁시렁꽁시렁 했었잖아. 완전 중요해요.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벌금, 과료, 제재 목적 벌과금인 이런 아이들은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우리 접대비 외웠었죠, 여러분들. 자, 18번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요, 여러분. 18번. 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고요. 수익 금액이 같을 때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이 같대요. 아, 자, 2번 여러분들 틀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접대비 한도는요. 지금 한도를 얘기했잖아. 자, 기본으로 주는 한도가 있었고 매출액 기준, 일명 수익 금액 한도가 있었죠. 자, 기본 한도가 얼마였었어? 외워야지. 1200. 중소는 불쌍하니까 3600만 원 줬었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에 수익 금액 한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수익 금액이 같을 때라면 중소기업이 1200, 일반 기업은 중소가 3600, 일반 기업이 1200이니까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보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만 접대비로 한다. 당연한 거죠. 접대비 해당 여부는 계정 과목과 관계없이. 그렇죠. 계정 과목은 접대비로 안 떨어놓고 복리후생비로 떨었어요. 또는 광고 선전비로 떨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봤더니 접대비야. 그럼 당연히 접대비로 가겠죠. 자, 18번에 2번까지 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